4번 봅시다. 자, 지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계속 얘기하자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사실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거든. 잘 그려야 돼. 지금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대충 내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할 거니까 바로 그래프를 좀 봅시다. 그래프 좀 그려보면,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릴 거니까 2분의 파이까지만 이렇게 그리십시다. 여기 1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지금 sin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지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구해달라는 거지. 여기 그림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sin x, 코사인 x니까 나는 적어도 고민 없이 여기가 빨리 얼마라는 거? 4분의 파이다라는 건 고민 없이 나왔으면 좋겠어. sin x랑 코사인 x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루트 2로 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순간 보이지? 둘은 4분의 파이에서 대칭인 거 맞니? 그럼 내가 두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 그냥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어떻게? 위에서 아래를 뺀 걸 적분하면 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다시 선생님 이 한 칸의 넓이를 그냥 S다라고 하면 S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위에서 아래, 위에가 지금 코사인이고 밑에가 사인인 거니까 코사인 X에서 사인 X 빼가지고 적분한 거, 요게 S가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냥 한 김에 계산할게. 계산하면 자,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고, 사인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필요 없고,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곱하기 2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넓이가 루트 2 빼기 1이야. 나 이거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답은 2 루트 2 빼기 2가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이거 좀 잘 봅시다. 이거 잘 볼게.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들, 이렇게 무리함수,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야 돼. 대충 그리면 안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항상 교점부터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 빨리 교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혹은 안 나오는지부터 빨리 체크를 해봐야 돼. 이런 습관이 들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막 그리면 안 된다고. 그럼 지금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함수가 같다라고 놔봅시다. 두 함수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제곱하면 x-1은 4분의 1 x 제곱이니까 넘기면 이거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맞니? 지금 x-2분의 1 x 빼기 1이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나오네. 무슨 말이야? 얘가 0되는 x는 2에서 제곱이니까 중근 갖는다라는 거지. 얘 지금 x는 2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의 상태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봐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루트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선생님 오버해서 그릴게. 여기 지금 1,0에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y는 루트 x 마이너스, 얘가 지금 x는 2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2,1인가? 여기서 지금 접하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얘랑 y는 0이니까 x축이잖아.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뭐냐면 여기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요 넓이 구하고 싶은 거라고. 요 넓이. 그럼 봅시다. 우리는 항상 넓이를 구할 때 이거는 꼭 뭐 정적분을 통한 넓이가 아니라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이렉트로 한 방에 구하는 문제는 이제 볼 일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계속 우리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 뭐 기본 도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로 쪼개버릇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거 빼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는 넓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 혹은 뭐 답안지에서 의도하는 건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내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얘랑 얘만이야. 그치? 여기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삼각형의 넓이, 지금 높이가 1이고 밑변의 길이가 2니까 1에서 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1에서 2까지 얘 적분하면 되는 거지. 이거 적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건 아니지. 이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저건 x-1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적분 쉽게 할 수 있잖아.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만 더 나아가 봐. 1학년도 풀 수 있는 거지. 고1도 풀 수 있는 거잖아. 무리함수는 항상 뭐의 역함수지? 2차 함수의 역함수인 거 맞니? 이거 지금 2차 함수로 빨리 생각해야지. 2차 함수로 빨리 한 번만 생각해봐. 2차 함수로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2차 함수 이렇게 틀어놓은 거라고. 보여? 2차 함수가 요렇게 있으면 2차 함수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 요랑 얘랑 길이 같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얘랑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2대 1이야. 다시 좀 더 나아가 봐. 적분할 거야? 이차 함수 위에 한 점 잡으면 꼭지점이랑 사각형 만들었을 때 이 사각형 지금 넓이 얼마니? 얘 1이고 얘 1이니까 1인 거 맞아? 그치? 거기서 얘가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2라고. 얘는 그럼 3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 정확히 얘기하면 수투에서 잘 짚고 넘어왔었어야 돼. 수투에서 잘 짚고 넘어왔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거지. 내가 계속 몇 번 얘기했었는데 모든 수학 선생님들의 꿈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다 가르치는 거. 이런 것 때문이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무리함수를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의 역함수야. 2차 함수의 역함수야. 2차 함수처럼 보면 돼. 했던 거 똑같다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쌓여 있었으면 좋겠어. 넓이 구할 때 특히. 귀찮잖아.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밑에 4개 빨리 풀어봅시다. 네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 2, 3만 해보자. 1, 2, 3. 4번은 쉬우니까. 아니다. 다 하자. 다 해. 다 합시다. 제가 어제도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이 수학 학원을 오는 자세, 연습장이 없다? 수학 무슨 자신감이야. 공간이 너무 없잖아. 연습장 좀 잘 갖고 다녀.
이게 사실 그냥 계산의 영역이라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긴 한데 선생님 좀 오바해서 풀게. 나는 오바해서 나는 계산을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해볼 테니까 많이 써먹어 봐봐. 네, 선생님이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풀이가 하나가 아니어서였거든. 답은 하나인데 풀이가 많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늘 답안지 풀이가 절대 좋은 풀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슬슬 손이 느려지는 것 같으니 같이 한번 해볼까?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 자, lnx랑 마이너스 lnx랑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 둘이 이제 x축 대칭이다라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ln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1,0을 지나면서 이 y는 lnx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lnx는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럼 요거랑 x는 익스포넨셜로 둘러싸인 넓이야. 그럼 얘 지금 x축 대칭이니까 요 영역의 넓이랑 요 영역의 넓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계산 안 했지? 이거 넓이 얼마라고? 내가 많이 나온다. 정말 많이 나온다. 정말 많이 나온다니까 1이야. 그치? 1에서 익스포넨셜까지 lnx 이룬 넓이 1이라고. 그래서 답은 2네.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 자, 2번 봅시다. 코사인 x랑 코사인 2x랑 x는 0, x는 파이야. 나는 이 정도는 너네가 잡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코사인 2x. 코사인 2x야. x 대신에 2x 대입한 거지. 뭐야? 와, x축 방향으로 2배 짜부시킨 거 맞아? 확대 축소 내가 계속 잘 써달라 그랬어. 나 이거 어디까지 써먹은지 너네가 봐봐. 자, 적분 계산해야 되는 건 맞아. 어쩔 수 없어. 얘는 적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아, 그래.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지금 내가 0에서 파이까지 볼 거니까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파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우선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있어. 자, 코사인 x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지금 코사인 x 그래프야. 자, 코사인 2x는 얘를 2배 짜부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에서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디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랑 여기야. 여기 두 개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선생님 이거 좀 쓰고 갈게. 여기가 지금 코사인이고 여기 코사인 x고 여기가 코사인 2x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뭘 빨리 찾아야 되냐면 교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왜? 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코사인 x가 코사인 2x보다 위에 있고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코사인 2x가 코사인 x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 교점만 찾아가지고 만약에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냥 써볼게. 알파라고 한다면 왼쪽은 0에서 알파까지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돼?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2x dx를 계산하면 될 거고 알파에서 파이까지는 코사인 2x에서 코사인 x를 빼서 적분하면 되겠지. 적분은 안 할게. 적분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알파만 찾으면 돼. 알파만 찾으면 돼. 알파가 누구냐면 코사인 x랑 코사인 2x의 교점이잖아. 코사인 x랑 코사인 2x의 교점이야. 이거 찾으면 된다고. 자, 어떻게 찾으면 되지? 정석적으로 푼다면 이거 빨리 코사인 방정식, 삼각방정식은 통일이 원칙이잖아. 얘는 백악 공식이니까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그러니까 내가 코사인으로 통일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이게 되겠네. 이게 될 거야. 그치? 방정식 풀면 코사인 x는 1 또는 2분의 1 나오나? 이렇게 맞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나오겠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코사인 x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코사인 x가 1인 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뜻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뭐 원으로 찾아도 되지?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각을 찾는 거니까 얼마냐면 3분의 2파이라고. 여기가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야.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자, 봐봐. 우리 저 3분의 2파이는 그냥 딱 0.5초면 나와야 돼. 0.5초면 나와야 된다고. 코사인이 지금 이렇게 생겼지. 이게 코사인이야. 코사인 2x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치?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놈의 값이야. 요 놈의 값이야.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얘가 코사인 x지. 요 길이. y축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를 생각해보고 얘가 지금 코사인 2x야. 요 길이를 생각해봐. 얘를 쭉 2배 짜부시키면 얘가 되는 거 맞아? 둘이 길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맞니? 코사인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아? 2분의 파이 대칭이야. 요거랑 길이 어때? 이게 한눈에 보여야지. 파이를 3등분한 거니까 3분의 2파이네. 맞아? 이게 대칭성을 쓰는 거야. 선생님이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맨날 대칭성 얘기하거든. 확대축소랑 대칭성을 합치면 각 찾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어야 돼. 확대축소 계속 연습해. 확대축소 많이 연습해놔. 많이 연습해놓으면 언젠가 너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줘. 언제 이렇게 풀고 앉아있을 거야.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y는 lnx, y는 루트 2x, y는 0, y는 1. 빨리 이거 보자마자 y는 0, y는 1 보자마자 이거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어. 눈에 보이는 모든 y 대신에 x, x 대신에 y를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다시 쓸게. x는 lny를 보자마자 옆에다가 쓸게. 빨리 얘가 y는 익스포넨셜 x 제곱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x는 루트 2y를 보자마자 x제곱은 2y, y는 2분의 1 x제곱이 보여야지. 얘가 필요했던 거지. x는 0, x는 1. 이렇게 해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인다고. 너네가 지금 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 이거 얘도 어쨌든 x는 어쩌고저쩌고 x는 어쩌고저쩌고로 바꿔서 x를 적분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고민할 게 없잖아. 그래프 그리는 것도 훨씬 쉽지 뭐.
자, 익스포넨셜 x 제곱. 그래서 이제 오버해서 그릴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2분의 1 x 제곱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너희 알고 있지? 그 어떤 다항함수도 지수함수를 이길 수 없어. 그 어떤 다항함수도 지수함수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역전되는 현상 안 나와. 0에서 1까지. 이거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되겠다. 이거 식마 쓰고 끝낼게. 0에서 1까지 위에 있는 익스포넨셜 x 제곱에서 2분의 1 x 제곱 뺀 거 적분하면 되겠다. 여기 나오겠네. 자, 4번 봅시다. 얘도 보자마자 내 눈에 있는 모든 거 y는 2라는 걸 보자마자 내 눈에 있는 모든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을 거야. 자, 이거 좀 잘 봐줘. 계산합시다. 자, 얘도 지금 y는 어쩌고저쩌고 걸로 바꾸고 싶으니까 y는 ln x 이렇게 바꿀 거고, 얘도 넘기면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오겠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편하게 보면 되겠네. 볼 거 없다. 그냥 보면 되겠네. y는 ln x 그래프 그립시다. y는 ln x. 이게 1이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이렇게. 얘랑 x는 익스포넨셜까지. 그래서 너네 아마 위에서 아래 빼서 1에서 익스포넨셜까지 적분하면 되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또 맨날 나오는 거 나온다니까. 내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넓이 얼마야? 1이잖아 1. 그치?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여기 지금 요 길이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지금 45도잖아. 1대 1이잖아. 1대 1이니까 여기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래서 요 넓이는 2분의 1에 이거 되겠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넓이다, 넓이니까 넓이답게 풀면 좀 편할 것 같지. 넘겨서 필수이제 5번 보너스 문제 보고 갑시다. 이게 수투에서 정말 많이 했던 거, 보너스 문제들. 특히 이제 심화 미적분은 함수가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많이 주니까 내가 볼 때 이번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문제인데 봅시다. 얘 지금 함수 y는 루트 x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랑 넓이가 똑같대. 0에서 4까지 이루는 넓이랑 4에서 k까지 이루는 넓이가 같다. 빨리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위치가 반대지.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어. 그럼 넓이는 같은데 정적분의 부호는 어떻게 돼? 반대인 거 맞니? 그럼 우리 수투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다를 쓰기로 했던 거지.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선생님 그냥 fx라고 할게. fx 적분하면 0이다로 바로 끝난다고. k라고 쓰지 f라고 쓰지 말자.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나. 그래서 x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쓸게. 0이다를 쓰면 된다고. 왜 0이지? 왜 0이야?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지. 0에서 4까지 적분한 거랑, 그치? 4에서 k까지 적분한 걸 더하면 되는데 둘이 넓이는 같은데 얘는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뭐 이렇게 나오겠지. s라고 한다면 얘는 s지. 그러니까 더해서 0이 되는 거지. 항상 우리 많이 하던 문제니까 바로 처리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바로 적분할게.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빼기 2x 0에서 k까지. 그럼 k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좀 지저분해서 내가 해볼게. 3분의 2에 k의 2분의 3제곱은 k 루트 k지. 마이너스 2k 얘가 0이면 될 거야. 그럼 내가 이거 k로 정확히 하면 2k로 묶을 수 있다. 2k로 묶으면 여기 3분의 루트 k가 남고 뒤에는 1 남나? 이렇게. 그럼 k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되면 돼서 k가 9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수투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뭐 5-3 하나만 해볼까? 5-3 5-3 하나만 살포시 보고 갑시다.
계산 아마 식은 다 썼을 것 같아서 봅시다. 계산만 하면 되니까 똑같지? K에서 익스포넨셜까지 넓이가 같은데 위아래로 나눠졌으니까 부호는 반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K에서 익스포넨셜까지 저거 적분한 거 x분의 ln x 세제곱 적분한 게 0이 되면 되겠다. 그럼 이 심플한 적분이지? 치환 적분. ln x를 치환하는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되겠다. ln x를 t로 치환하면 미분하면 x분의 1 dx가 dt가 될 거고 범위는 선생님이 바로 쓸게. 그럼 인테그랄 x에다 k 집어넣으면 ln k에서부터 x에다가 익스포넨셜 집어넣으면 1까지 이렇게 될 거고 ln x가 t로 치환되니까 t 세제곱 x분의 1 dx가 dt 바로 끝났네. 그래서 4분의 1 t 4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봐봐. 이것도 한번 봐보자. 한번 해보자. 보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설마 넣어서 계산했니? 하나만 생각해보자고. 얘가 0 되고 싶어. 진짜 ln k 집어넣어서 4제곱을 썼니?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에서 집어넣은 걸 넣어서 빼서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ln k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된다 뜻이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1 집어넣어서 ln k 집어넣어서 같아야 돼. 그럼 뭐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1에 4제곱밖에 없는 거 맞아? 1일 일은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지. k는 익스포넨셜 분의 1이겠다. 그래서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 손이 나가기 전에 한 번만 고민해봐. 한 번만 고민해보고 역함수 가봅시다. 정리를 많이 할 거야. 나랑 정리를 많이 할 거고 좀 깊게 들어갈 거거든. 깊게 들어갈 거라서 잘 해봅시다. 역함수 미분이 어렵고 역함수 적분이 어려우니까 하는 김에 좀 딥하게 들어가 봅시다. 미리 얘기할게. 오늘 내가 수업하면 내가 너희를 좀 과소평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절반은 이해를 못 할 거야. 절반은 이해가 안 될 거거든. 그래도 잘 적어 놓고 잘 들어. 머릿속에 우겨둬.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할 거야. 아직 우리가 경험치가 많이 안 쌓여서 뭔 말인지 힘들고 변수 잡는 게 잘 안 돼서 변수가 헷갈리니까 잘 안 될 수 있거든. 선생님이 설명을 차근차근 잘 해볼 테니 잘 해봅시다. 개인적으로 이번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수능은 역함수를 좀 다룰만 하지 않을까. 역함수에 대해서 좀 소홀한 지 오래됐고 계속 얘기하는 선생님 이제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이 재고떨이를 해야 되잖아요. 너네 마지막 교육과정이니까 재고떨이를 해야 된다고. 이 재고떨이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함수가 좀 안 나온 지가 오래돼서 많이 좀 묵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한 바닥 정도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역함수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교육과정 상에서의 역함수의 넓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교육과정 상에서 역함수의 넓이는 딱 두 가지만 강조해. 첫 번째 y는 fx. 요즘 추세가 나는 역함수를 f 인버스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다 gx로 쓰고 있어가지고 나도 gx로 쓸게. 역함수 y는 gx로 둘러싸인 넓이야. 다 수트에서 했던 거야.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 완벽하게 똑같아. 둘러싸인 넓이야. 어떻게 하기로 했지? 고민하면 안 돼. 진짜 고민하면 안 돼. y는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거 찍 지우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할 거야. 맞니? 이걸 고민하면 안 되는 거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냐면 우리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쓰는 거였다고.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그림 크게 안 그릴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역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지? y는 x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얘가 y는 gx야. 그럼 좀 그림 좀 삐뚤긴 한데 그냥 봐줘.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전체 넓이인데, 둘이 y는 x 대칭이니까 요 넓이, y는 x랑 y는 fx가 이루는 넓이랑 얘 쓰고 갈까? y는 x. 이 y는 x 여기 써놨으니까. y는 x랑 y는 gx가 이루는 넓이가 정확하게 합동인 거지. 정확하게 합동이야. 같다고. 완벽하게 넓이가 같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gx의 함수를 힘들게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y는 x랑 y는 fx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됐었다고. 그치?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점 찾는 거지. 교점. 자, y는 gx랑 y는 fx의 교점이 이거 하나만 쓸게. y는 fx랑 역함수 y는 gx의 교점은 항상 뭐랑 똑같냐면 y는 fx랑 y는 x의 교점하고 같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좀 엄밀하게 얘기할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냥 이거 쓰면 되는데 심화미적분에서 딱 한 번 이거 어긋나는 거 나온 적이 있어. 딱 한 번 어긋난 게 나온 적이 있어. 되게 옛날이긴 한데 딱 한 번 어긋나는 게 나온 적이 있어.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 이게 같다라고 성립되기 위해서는 y는 fx가 증가함수면 돼. y는 fx가 증가함수면 무조건 고민 안 하고 역함수랑 y는 fx의 교점은 y는 fx랑 y는 x의 교점 위에서만 나와. 근데 얘가 감소함수면 그렇지 않아. 대표적인 게 뭐야? y는 마이너스 x야. 대표적인 게 y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x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교점이 겁나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 y는 x 위에서 나타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무조건 같다라고 말하는 건 딱 2학년까지. 심화미적분 시간에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심화미적분 시간에서는 얘가 증가함수일 때만 돼. 증가함수일 때 고민 안 해도 돼. 이게 기본적인 거였고, 두 번째. 사실 이제 교육과정에서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다시 원래 함수의 식을 가지고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의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의 식을 가지고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름이 있거든. 영의 정리라고. 이것만 쓰는 게 원칙이야. 영의 정리만 쓰는 게 원칙이야. 선생님이 식을 쓰고 얘기해 볼게. A에서 B까지. 선생님 다 봤어. 다 수토에서 배운 거야. 요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요거와 같다. 이게 영의 정리였어. 영의 정리야.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A랑 FA가 짝꿍이어야 되고 B랑 FB가 짝꿍이어야 돼. 얘네가 짝꿍 관계여야 되고 얘네가 짝꿍 관계여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함수의 정이 있지. FA가 이렇게 써볼게. 알파이면 G 알파는 A가 되는 거 맞니? 우리 역함수 미분할 때도 항상 이렇게 짝꿍 찾는 거 있어요. 짝꿍 찾는 거, 그치? 얘가 지금 알파. 그러니까 A랑 알파 이 둘이 짝꿍 관계. 그리고 FB랑 얘도 지금 뭐 이렇게 쓰고 할까? FB를 내가 베타라고 하면 G에다가 베타 집어넣은 게 B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둘이 또 짝꿍 관계. 이 관계를 만족한다면 항상 두 넓이의 합은 이렇게 윗줄 곱한 거에서 아랫줄 곱한 거 빼면 된다. 이게 영의 정리였어. 너희가 만나는 문제집의 한 99%는 이것만 써서 문제를 풀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야. 특히 초월함수는 더 그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할 줄 알면 그냥 4등급이야. 딱 4등급에서 멈출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요것만 쓸 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얘를 내가 확인을 하고 가자고. 지금부터 내가 증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답게 증명을 할 거고 하나는 고3답게 증명을 할 거야. 고3답게 증명을 할 거야. 둘 다 잘 봅시다. 잘 봐줘. 자, 고등학교 2학년답게 증명을 할 건데 너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시야기도 해. 가져야 되는 시야기도 해. 나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fx만 가지고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다시 fx만 가지고야. 그게 식이 됐건 그래프가 됐건 fx만 가지고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이게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y는 x 필요 없어. 하지마. 여기에 그냥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내가 여기가 a다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fa가 되는 거고 여기가 fb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해볼까? 아니다. 노란색으로 할까? 예. A에서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거 보니 A에서 B까지 x는 A에서 x는 B까지 x축이랑 fx가 이루는 넓이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말하는 거야. 그치?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게 요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찾고 싶은 건 얘. 얘가 의미하는 건 뭔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 그럼 지금 역함수의 넓이를 여기서 바로 볼 거라고. 원래는 fx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 볼 거라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게. 이제 차원을 넘어갈 거야. 다시 차원을 넘어갈 거라고. 역함수 세 개도 졸지 말고 빨리 봐봐.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야. 내가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역함수 3개로 들어간다는 건 역함수 3개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역함수 3개로 넘나드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쓰는 건 역함수 3개야. 그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x 대신에 y를 쓸 거라고. 이렇게 쓸 거라고. 여기 y 대신에 x를 쓸 거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요 함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y는 fx가 아니라 y는 gx가 되는 거라고. 역함수가 된 거지. 역함수 색이 넘어온 거야. 다시 잘 봐봐. x축 어디 있어? 여기 있지. y축 여기 있지. 너네 지금 고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지. 빨리 고개 돌려야지. 이렇게 봐야지. 맞아? 여기가 x축이잖아. 여기가 y축이라고. 그러면 이게 gx야. 내가 g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a에서 fb까지 정적분할 거라고. 다시 gx를 x는 fa에서 x는 f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할 거라고. 걔가 지금 얘인 거지. 얘가 얘인 거야. 그러니까 주황색이 여기라고. 여긴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두 개의 합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 어떤 일 뭐라고 해야 돼? 사각형 같은 애로 이상한 애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얘 넓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요거 똑 떼면 되는 거지. 전체 큰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b고 세로의 길이가 fb. 그러니까 bfb. 큰 직사각형에서 요 작은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fa인 요거를 똑 떼면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영의 정리의 증명인 거지. 이게 2학년다운 증명인 거야. 너무 아기자기한 증명인 거잖아. 그치? 이런 증명이 지금 뭐 중요하긴 하지. 나는 이 생각은 너네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요거. y를 x축으로 바꾸고 x축을 y축으로 바꾸고 y축을 x축으로 바꾸는 순간 요 그래프는 y는 g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면 넓이를 그래프를 새로 그리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거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누굴 이용해서? y는 fx를 이용해서. 자, 증명을 이제 다르게 해봅시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너네는 전혀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내가 오늘 빌드업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잘 들어봐줘. 자, 내가 요것만 가지고 한번 똑 떼서 생각을 해볼게. 인테그랄.
얘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 싶은 거야. 쟤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싶어. 뭘 하고 싶냐면 치환적분 해보고 싶은 거야. 치환적분 해보고 싶어. 나는 지금 gx가 마음에 안 들거든. gx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치환적분을 해보고 싶은 거야. 잘 따라와봐. 변수를 잘 잡아야 돼. y는 gx지. y는 gx지. 저거 fx로 표현해봐. fx로 표현해봐. 어떻게 하면 돼? 안에 있는 거 자리 바꾸면 되잖아. 맞아? 요거 하면 된다고. 안에 있는 거 자리 바꿔. 그럼 뭐가 돼? f.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치환적분 하겠다고. gx를 f로 치환할 거야. 다시 잘 따라와봐. 할 수 있어. 얘가 뭐가 될 거야? y가 될 거라고. gx랑 y랑 똑같다며. gx랑 y랑 똑같다며. dx가 거슬리는 거지. dx를 바꿔치기 하고 싶어. dx 미분소를 바꿔치기 하고 싶어. 양변 미분해봐. 양변 미분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fy니까 y에 대한 식이라서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 맞니? f 프라임 y d y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우변은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이니까 dx 이렇게 되겠지. dx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dx가 얘랑 똑같아. 조금만 더.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얘는 지금 봐봐. a 오지. y가 뭐야? a야. y는 a에서 fp. 안에가 뭐야? p. 내가 지금 y에 대해 적분하고 싶은가 y에 대한 적분 구간이 필요하다고. 다시 잘 따라와. 얘가 뭐랑 똑같냐면 인테그랄 fa는 a로 바뀌었고 fb는 b로 바뀌었어. gx는 y로 바뀌었고 dx가 뭘로 바뀌었냐면 f 프라임 y dy로 바뀌는 거야. 이게 치환한 거지 지금. 치환적분한 거야. 치환적분했어. 잘 봐봐. 이게 정적분이지. 정적분이야. 내가 y라고 쓰면 싫다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니? 써도 돼 안 돼? 되지. 정적분이니까 되지. 내가 y에 대해 정적분하나 x에 대해 정적분하나 똑같잖아. 그치? 얘가 지금 뭐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똑같아. 다시 잘 따라와. 졸지 말고 빨리. 여기 gx 대신에 저거 써볼게. 여기 gx 대신에 저거 써볼 거야.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앞에 fx dx 있지. 더하기 a에서 b까지 얘가 지금 저걸로 바뀐다고. 적분 구간 어때? a에서 b로 똑같으니까 합칠 수 있는 거 맞아? 적분할 수 있겠니? 이거 우리 연습 문제에서 2번이나 봤는데 내가 2번이나 보면서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건데 저거 뭐야? 곱미분의 역연산 맞아? 이거 곱미분이잖아. 곱미분이잖아. 그러니까 적분하면 뭐 돼야 돼? x, fx 돼야지. 잘 봐. 이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나왔네. b, f, e 빼기 a, f에 나온다고. 맞아? 너네 이게 심화 킬러 수준의 역함수 적분을 푸는 방법이야. 치환적분이라고. 항상 이해해야 돼. 치환적분은 만능설이야. 싹 다 치환적분으로 못할 수 있는 건 없어. 내 역함수 치환적분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할 거야. 미안한데 이제 시작이야. 여기 지금 교육과정 한 거 하나 했다고. 너네 교육과정 하나 설명한 거야. 우리는 3, 4등급 받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심화미적분 힘들게 해가지고 3, 4등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역함수 넓이를 문제를 못 풀 수 없게 내가 만들 거야. 역함수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자, X축, Y축이 있고 Y는 fx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자, Y는 gx가 역함수야. 역함수다라고 했을 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인테그랄, 선생님 일부러 꼬을게. 일부러 꼬을 거야. 왜냐면 문제에선 이렇게 나올 테니까. 방금 좀 전에 필기했던 거랑 내가 똑같이 안 쓸 거라고. A에서 B까지 gx dx를 구하고 싶어. A에서 B까지 gx dx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고 싶다. 근데 문제에서 준 게 fx야. 뭐 그래프를 줬건 식을 줬건 fx가 주어져 있다고. 그럼 역함수식을 찾아서 적분할 일은 절대 없는 거야. 못 구하기도 하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언제 보통 많이 쓸 거냐면 y는 이렇게 쓸까?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쓸 거야. 사실 제일 많이 써.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야. 제일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를 보고 y는 gx dx, a에서 b까지 gx dx의 영역을 보는 방법을 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프를 절대 새로 그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 여기다가 요거를 표현을 해볼 거야. 어떻게 표현한다고? 빨리 저 세계로 넘어갈 거라고. 저 세계로 넘어갈 거야. 우리는 이걸 보고 빨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순간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라고? y는 gx가 되는 거라고. 더 이상 fx가 아니야. 내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순간 역함수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y는 gx가 돼. 근데 x축이 여기 있는 거잖아. 빨리 또 고개 90도 돌려서 봐야 된다고. 그럼 a에서 b까지 gx dx는 만약에 뭐 a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a에서 b까지 gx dx라고. 뭐 구하라는 거라고? a 구하라는 거라고. A 구하라는 거라고. 그럼 요 A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 fx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빨리 뭘 찾아야 되냐면 짝꿍 찾아야 돼. 짝꿍 찾아야 된다고. 얘가 누군지부터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놔볼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f 알파가 a가 돼야 되는 거고 f 베타가 b가 돼야 되는 거지. 짝꿍 관계를 써보면 GA가 알파라는 거고 GB가 베타다라는 거야. 이 짝꿍 관계에 대해서는 미분계수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니까. 그럼 내가 y는 fx의 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닌 거지. 맞니?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a는 항상 어떻게? 결국은 0의 정리가 되는 거야. 전체 직사각형에서 그냥 그래.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된다고. 맞니? 내가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할게. A는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dx는 얘가 될 거라고. 요거야. 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공식처럼 쓰지 말고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요 그림을 봐야 된다고. 요 그림을 봐야 돼. 그래서 저거를 공식화해서 정리한 게 0의 정리인 거지. 내가 이걸 3번에다가 쓸게. 0의 정리인 거야. 어떻게 되냐면 0의 정리. 뭐 여기다 한 번만 써보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a에서 b까지 gx dx. 얘를 더한 게 뭐가 된다? 요 위에 있는 베타 곱하기
B에서 밑에 있는 알파 곱하기 A를 뺀 게 되겠다. 그게 이제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뺀 거. 저거는 계속 수투에서 배운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결국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건 요거야. 내가 fx가 뭔지 몰라. fx의 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 그냥 fx라고 하면 퉁쳐져 있거나 뭔가 복잡한 관계를 줬을 때 치환적분을 쓰는 거야. 치환적분을 쓰는 거.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dx. 얘가 뭐랑 똑같은데 결론부터 쓰고 얘기할게. 이게 조금 깊게 얘기하면 대학생다운 역함수 적분이야. 대학생다운 역함수 적분. 지금 우리 사실 내가 지금 역함수 적분에 관해서 대학교 1학년 칼큘러스 수업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공식으로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f 프라임 x dx야. 똑같아. 대학생들은 역함수 적분 다 저렇게만 해. 봅시다. 증명을 해볼 거야. 증명을 할 거야. 여기다가 따로 할게. 방금 내가 좀 전에 영해정리 증명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자, 내가 조금 다른 순서로 할게. 다른 순서로 할게. 왜냐면 이게 너네들한테는 실제로는 좀 더 보기가 좋을 거라서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내가 A에서 B까지 gx, dx를 계산하나 A에서 B까지 g, y, d, y를 계산하나 똑같이. x에 대해 정적분 하나, y에 대해 정적분 하나 똑같잖아. 그치? 지금 별거 한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저렇게 바꿨어. 그래서 나는 y는 fx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이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까? 그냥 진짜 치환적분처럼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미안해. 진짜 치환적분처럼 해볼게. 진짜 그냥 치환적분처럼 해보자. gx가 싫어. gx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gx를 t로 치환할게. 근데 나 지금 뭐 쓰고 싶냐면 fx 쓰고 싶은 거거든. fx 쓰고 싶어. 빨리 역함수 정의 생각해봐.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둘이 자리 바꾸면 이게 성립하는 거 맞니? 그치? 둘이 자리 바꾸면 f에 성립해야 되는 거죠. 성립해.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걸 내가 싹 다 t로 바꾸고 싶어. 여기 있는 거 싹 다 t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x는 t로 바뀔 거야. 그럼 여기도 바꿔줘야 되잖아. dx. 이거를 미분하지 말고 요거를 미분할 거라고. 왜? 나는 f를 쓰고 싶으니까. 이거 미분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f 프라임 t dt 이렇게 되겠지. 우변은 d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dx가 얘로 바뀌겠네. 바뀔 거야. 자, 여기다가 쓸게. gx는 t로 바뀔 거고 dx는 f 프라임 t dt로 바뀔 거라고. 그럼 적분 구간만 바꿔주면 되지. 자, 이게 지금 뭐냐면 x는 a고 x는 b인 거잖아. 그치? x가 a일 때야. 자, x가 a일 때야. 여기다 집어넣어. a. 이게 a일 때야. 그치? 그럼 나는 이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a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a가 되지? 여기.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a가 돼? 알파 집어넣어야 a 되네. 이게 짝꿍이야, 짝꿍. 그냥 짝꿍이야. 별거 없어. 그냥 짝꿍 찾는 거야. 여긴 그럼 베타겠지. 베타겠지. 내가 t를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얘가 되겠네. 역함수의 적분은 짝꿍의 xf 프라임 x라고. 다시 역함수의 적분은 짝꿍의 xf 프라임 x dx야.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 외울 필요 없어. 외우는 거 아니고 만드는 거 연습해. 치환적분 연습하는 거잖아. 치환적분 연습하는 거야. 치환적분이 적분의 끝판왕이야. 치환적분이 가장 큰 무기인 거거든.
이게 내가 역함수의 적분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방법이야. 너희가 오늘 문제는 다 이것만 써서 풀 거야. 아, 진짜 좀 짜증날 정도로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초월함수의 교과서 수준이라 그래. 응. 생각을 해봐. 이런 게 수능에 나오겠냐고. 이런 게 모의고사에 나오겠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요거를 보거나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이걸 써서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걸 써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나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요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안주하지 말라. 이거 잘 푼다고 뭐 쉽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계속 볼 거야 나랑. 계속 볼 거니까 좀 쉬었다가 역함수 문제 봅시다.